카페 앞에는 표정이 엄숙한 메브리코 영감이 서 있었다. 풍채에 위엄이 있었다. 그가 우리에게 갈탄광을 전세 내어준 마을 장로 마브란돈이었다. 그는 전날 밤 오르땅스 부인의 여인숙으로 우리를 데리러 왔던 사람이었다. 그가 말했다. 이 마을에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오르땅스 부인의 여인숙에 묵다니 참 우리로선 창피한 일입니다. 그는 그놈했고 마을의 지도자답게 자기 말의 무게를 가늠할 줄도 알았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속은 좀 상한 모양이었으나 우기지는 않았다. 나도 할 만큼은 한 셈이요. 두 분 마음대로 하시오. 그가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났던 것이다. 잠시 후 그는 사람을 시켜 치즈 2덩어리, 석류 1바구니, 건포도와 무화과 1항아리, 라키술 1병을 보내주었다. 우리는 다시 그를 만나 이 마을 지도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했다. 재미 많이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손을 가슴에다 얹었다. 그리고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말수가 적은 사람이군. 숙맥이라서 그런가? 조르바가 중얼거렸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마음에 드는데요. 내가 대꾸했다. 우리는 여인숙에 다다랐다. 조르바의 코는 신이 나는 듯 벌름거렸다. 오르땅스 부인은 문간에서 우리를 보고는 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부엌으로 뛰어들어갔다. 조르바는 식탁을 뜰로 들고 나와 잎이 다 떨어진 포도나무 밑에다 놓았다. 그는 이어서 빵을 두껍게 썰어놓고는 포도주를 가져다 상을 보았다. 이윽고 그는 장난꾸러기 같은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식탁을 가리켰다. 3인분을 차려놓은 것이었다. 아시겠어요, 주인님? 그가 속삭였다. 알고 말고요. 이런 늙은 주책바가지. 내가 응수했다. 늙은 닭으로 끓여야 가장 맛있는 스튜가 되는 법입니다. 그는 입술을 핥으며 입맛을 다셨다. 당신도 한 수 배우쇼. 그는 잽싸게 움직였다. 손가락에 불이라도 붙은 것 같았다. 그러면서도 연신 흘러간 연가를 흥얼거리는 것이었다. 두목 산다는 게 이런 건 아닙니까? 맛있게 먹다 보면 늙은 암탉이 수작을 걸어올 테지요. 봄은 아시겠지만 나는 금방이라도 죽을 사람처럼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힘이 펄펄 솟아납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늙은 암탉을 먹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식탁에다 차려요. 오르땅스 부인이 명령했다. 부인은 냄비를 들어다 우리 앞에 놓았다. 그러나 그녀는 선체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접시가 3개 놓인 것을 본 것이다. 기쁜 나머지 얼굴이 빨개진 그녀는 조르바를 바라보며 재빨리 조그만 눈을 깜빡거린다. 소식이 간 모양이군. 조르바가 속삭인다. 그리고는 더할 나위 없이 공손하게 부인을 돌아보며 말했다. 아름다운 파도의 요정이시여. 식사를 함께 나누는 영광을 허락하소서. 얼마 되지 않아 부인은 성장을 하고 매력을 과시하며 다시 나타났다. 달아빠진 노란 리본이 장식된 낡았지만 아직은 빛나는 벨벳 드레스였다. 들고 나온 앵무새장은 포도 덩쿨에다가 걸었다. 우리는 우리 둘 사이, 그러니까 조르바의 왼쪽, 내 오른쪽에 앉혔다. 세 사람은 모두 황홀한 기분이었다. 꽤 오랫동안 아무 말도 서로 건네지 않았다. 우리는 영혼이란 짐을 지고 다니는 육체란 짐승을 실컷 먹이고 마른 목은 포도주로 죽여주었다. 음식은 곧 피로 변했고 세상은 더 아름다워 보였다. 우리 옆에 앉은 여자는 시시각각으로 젊어졌다. 얼굴의 주름살도 사라지기 시작했다. 우리 앞에 걸린 초록 재킷과 노란 조끼를 입은 듯한 앵무새는 고개를 숙이고 우리를 내려다보았다. 앵무새는 마법에 걸린 가엾은 사내,
아니면 초록색과 노란 드레스를 입은 카바레 가수의 혼 같기도 했다. 우리 머리 위의 포도 덩굴에는 언제부터 그랬는지 시커먼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조르바의 눈은 끊임없이 구르고 있었고 온 세상을 끌어안고 싶다는 듯이 팔을 벌렸다. 어떻게 된 겁니까, 두목? 그가 놀란 듯이 소리쳤다. 눈깔 만한 잔으로 포도주를 마셨는데 세상이 돌아버렸으니 말입니다. 오, 세상이란, 인생이란 참 요상한 것이로군요, 주인님이시여. 우리 머리 위로 달려있는 게 포도인가요? 아니면 천사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요. 존재하지 않는 것. 닭도 아니고 사이렌도 아니고 크레타도 아닌 것이란 말입니까? 말해봐요, 두목, 말해봐요. 여기서 돌아버리지 않게 말입니다. 조르바는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는 닭을 다 뜯고 나서 오르땅 부인을 바라보며 군침을 흘리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오르땅스 부인을 핥아 내려가기 시작했다. 오르땅스 부인의 조그만 눈도 반짝이기 시작했다. 그녀도 포도주를 좋아하는 모양이어서 연거푸 몇 잔을 비운 다음이었다. 술 속에 있던 장난꾸러기 마귀가 그녀를 세월 좋던 옛 시절로 되돌려 놓았다. 그녀는 다시 옛날처럼 다정하고 유쾌하고 콧대 높은 여자로 변했다. 그녀는 일어나 바깥 문을 잠그었다. 마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한 것이다. 담배를 붙여 물자 그녀의 조그만 프랑스식 들창코에서는 연기가 몽글몽글 피어나왔다. 그럴 때면 여자 존재의 모든 문은 활짝 열리는 법. 파수는 쉬고 친절한 말 한마디는 황금이나 사랑만큼이나 강한 것이다. 나는 파이프를 붙여 물고 그 친절한 말을 들려주었다. 오르땅스 부인을 뵈니까 사라 베르하르트 생각이 나는군요. 베르하르트 한창 시절 말입니다. 이 황량한 벽지에서 이토록 우아하고 고상하고 친절하고 아름다운 분을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어떤 셰익스피어가 부인을 이런 야만인 속으로 보낸 것일까요? 셰익스피어라고요? 그녀가 조그만 눈을 크게 뜨면서 물었다. 어떤 셰익스피어가 그랬냐고요? 그녀의 마음은 어느덧 그녀가 거쳐온 극장으로 날아가 있었다. 눈 깜빡하는 사이에 그녀는 파리에서 베이루트 그리고 아나톨리아의 해안에 이르기까지 카페, 꽁세르, 카바레, 술집을 차례대로 더듬었다. 문득 그녀에게 생각이 났다. 샹들리에가 휘황찬란하고 플러시 친 의자에는 신사들과 등이 패인 야회복 차림의 귀부인이 앉았고 향수 냄새와 꽃다발이 난무하던 알렉산드리아의 대형 극장에서였다. 어떤 셰익스피어가 그랬냐고 했죠? 셰익스피어를 오델로라고도 부르나요? 마찬가지예요. 백각 같은 부인이요. 어떤 셰익스피어가 부인을 이 돌틈에다가 내던졌을까요?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문은 닫혀 있었고 앵무새는 잠들었으며 뜰에는 우리뿐이었다. 감격한 그녀는 다시 한번 우리 앞에다 가슴을 열어놓았다. 향수와 노랗게 변색한 연애 편지와 낡은 옷이 가득 든 오래된 장롱을 여는 것처럼. 그녀가 쓰는 말은 단어를 잘라먹고 음절을 아무렇게나 뒤섞여 버려 제멋대로 생겨먹은 그리스어였다. 그러나 우리는 완벽하게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따금씩 우리는 웃음을 참느라고 애를 먹었고 또 이따금씩은 웃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나는 제독을 사랑했죠. 크레타에 또 한 번 혁명이 있자 열강의 함대가 수다항에 닻을 내렸어요. 며칠 뒤 나도 거기에다 닻을 내렸답니다. 아, 그 장관이라니. 내 나라의 제독을 두 분이 봤어야 하는 건데 영국 해군 제독, 프랑스 해군 제독, 이탈리아 해군 제독, 러시아 해군 제독을 모두 금술로 장식한 페이턴드 가죽 구두에 깃털이 꽂힌 모자를 쓰고 있었다오.
소탁 같았지요. 그 수염 곱슬곱슬하고 매끄럽고 새카맣고 단정하기 이를 데 없는 수염, 잿빛 수염, 빨간 수염. 냄새는 또 얼마나 좋고 모두가 쓰는 향수가 달라서 나는 어둠 속에서도 그게 누군지 알아맞힐 수 있었어요. 세상에 그렇게 멋진 수염이 또 있을까? 정말 기가 막혔지요. 계속해봐요. 우리 아르따운 아가씨. 계속해요. 우리 보물덩어리. 조르바가 떠들어대며 의자를 붙였다. 네, 계속할게요. 그래서 나는 이탈리아 해군 제독에게 부탁했지요. 나와는 특히 가까웠지요. 수염을 잡고 말한 거예요. 오, 카나바로. 제발 카나바로. 쾅쾅은 안 돼요. 쾅쾅은 이제 그만해요. 여기 있는 사람이 크레타를 몇 번이나 구한 줄 모를 거예요. 장전이 끝난 한포를 보고는 몇 번이나 제독의 수염에 매달려 쾅쾅은 못하게 했는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대가로 뭘 받았어요? 내가 받은 훈장이 어떤 것인지 봐요. 오르땅스 부인은 사람들의 배은망덕한 행위에 분개하고 있었다. 그녀는 주름 잡힌 보드라운 주먹으로 식탁을 쾅 내리쳤다. 조르바가 익은 솜씨로 벌린 다리를 더듬다 움켜잡으며 취흥을 이기지 못해 소리를 질렀다. 오, 부블리나, 제발 쾅쾅은 좀 그만해요. 손 치워요. 내가 누군지 알고나 하는 수작이에요. 여자가 조르바에게 음탕한 시선을 던졌다. 하늘에는 하느님이 계십니다. 나의 부블리나, 그렇게 의기소침할 일이 아니오. 우리가 여기 있지 않소. 그러니 겁내지 말래도. 우리는 현재가 중요한 거지. 조르바는 이렇게 소리치며 다시 한번 여러 놈이 거쳐갔지만 이번엔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듯이 여자의 늙은 무릎을 만졌다. 퇴물 카바레 가수는 앉은 채로 몸을 꼬며 다시 잔주름이 생긴 입술을 열었다. 싸우는 것으로 말하자면 나도 용감하게 싸웠어요. 그런데 몹쓸 날이 왔어요. 크레타가 자유를 찾자 함대에는 떠나라는 명령이 내려왔지요. 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4명의 제독의 수염에 매달려서 물었었어요. 나를 어디에다 두고 떠나는 거죠? 나의 귀부인 생활과 샴페인과 로스트 치킨에 입맛이 들었는데 나는 졸병들 격례받는데 입맛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서방 4명을 잃고 곱빼기에 곱빼기 과부가 되다니. 각하며 제독님네들, 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오, 부블리나. 조르바가 미칠 듯이 기뻐하며 소리쳤다. 자, 눈을 감아요. 눈을 감아요. 내 보물. 손 치우라고 했어요. 당신 주제나 좀 보시지. 황금빛 견장은 어디에 있고 삼강무 향수 뿌린 수염은 어디에 있죠? 그래요. 그건 옛날 일이지. 그녀는 조르바의 손을 꼭 쥐며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밖이 서늘해졌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대나무 숲 뒤의 바다는 한숨을 쉬었다. 마침내 다시 평화로운 바다가 된 것이다. 까마귀 2마리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갔는데 날개 소리가 흡사 피단을 찢는 것 같았다. 저녁 노을이 마당에 황금 먼지를 뿌리는 것 같았다. 오르땅스 부인의 예쁜 입술엔 불이 붙어 미풍에 파르르 떨리고 있어서 불길에다 날개를 달아 옆에 있는 사람의 가슴에다 붙이려는 듯했다. 황금빛 노을이 반쯤 드러낸 젖가슴과 이제는 나이를 먹어 살이 오른 벌어진 무릎, 이목구비, 낡은 구두를 물들였다. 우리의 늙은 사이레는 몸을 떨었다. 솔과 눈물로 붉어진 눈을 반쯤 감은 채 그녀는 처음에는 나를 그리고는 젖가슴에 넋이 빠져 입을 해 벌리고 있는 조르바를 바라보았다. 우리 둘 중에 누가 카나바로인지 알아내려는 것이었다. 오, 나의 부블리나. 걱정 말아요. 하느님도 없고 악마도 없어. 자, 조그만 머리를 들고 두 손으로는 턱을 괴고 노래나 한 곡 좀 들려줘요. 죽음 따위는 개나 물어가라지.
조르바는 후끈 달아 있었다. 왼손으로는 수염을 꼬고 있었고 오른손은 술과 추억에 취한 여가수를 더듬었다. 말은 더듬었고 눈은 개슴츠레했다. 그의 앞에 있는 것은 쪼글쪼글하게 늙고 화장이 천박한 늙은 여자가 아니라 그의 입버릇처럼 여자를 부를 때 쓰는 암컷이었다. 인격으로서의 여자는 사라지고 젊든 늙든 아름답든 추하든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장식에 불과했다. 용모는 그의 눈에 보이지 않았다. 모든 여자 뒤에는 위엄이 있고 신성하고 신비스러운 아프로디테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이었다. 조르바가 보고 말하고 바라는 것은 바로 그 얼굴이었다. 오르땅스 부인은 덧없는 순간의 투명한 가면에 지나지 않았고 조르바는 이 가면을 찢고 영원한 입술에 키스하는 것이었다. 나의 보물이여, 백설 같은 목을 들어요. 백설 같은 목을 들고 노래라도 한 곡 좀 불러보아요. 늙은 여가수는 빨래하느라고 터져버린 손으로 턱을 괴었다. 그녀의 눈 역시 개슴츠레해졌다. 몇 마디의 외마디 소리를 지른 그녀는 이윽고 18번을 부르기 시작했다. 반쯤 음탕하게 감은 눈으로 조르바를 바라보며 그녀는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불렀다. 이미 조르바를 카나바로로 점 찍어버린 것이었다. 그때 조르바가 벌떡 일어나 산토리를 집어왔다. 그리고는 터키식으로 앉아 악기를 풀어 무릎 위에 놓고 큰 손으로 뜯기 시작했다. 어둠이 내리고 하늘의 별이 나왔다. 산투리의 감미로운 소리가 높아지며 조르바의 욕망이 불을 질렀고 닭고기와 밥, 편도와 포도주를 진탕 먹고 마신 오르땅스 부인은 조르바의 어깨에다 무거운 몸을 의지하며 한숨을 쉬었다. 조르바가 내게 신호를 보내며 목소리를 낮추었다. 두목, 이 여자 분위기가 잡혔어요. 제발 우리 둘만 있게 해줘요. 먼저 주무시든가.